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비트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기술적인 문제로 1시간 동안 지연 문제를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문제가 발생한 건 두 번째인데, 개발자들은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려와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블록체인 사용자에게 주요 보안 문제를 촉발했고,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 블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류 중인 트랜잭션이 다시 정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네트워크는 보도 시간에 블록 마무리를 재개했지만 이더리움이 성능에 타격을 입은 건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안전성은 사용자와 자본을 유치하려는 블록체인에 중요하고, 이더리움은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안전적인 네트워크 중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 이더리움 인프라 스타트업 스크롤의 개발자 토구를 마하라 모프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메시지에서 내가 걱정한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이상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했으며, 상황이 프로토콜 설계의 결함인지 또는 버그의 결과인지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실제로 발생한 일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비콘체인 커뮤니티의 컨설턴트는 트위터에서 거래가 지난 며칠 동안 이더리움이 경험한 것과 같은 최종성 문제의 결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결성의 부족은 기술적으로 온체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인프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일부 서비스는 최종성 문제로 인해 운영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이더리움이 최종성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입금을 일시중지했으며 이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번씩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큰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도입으로 블록체인 2세대의 시작을 연 암호화폐인 만큼 NFT 시장의 확대로 이더리움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더리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이 최근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비콘체인에서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을 가능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판매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데, 합병은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지분증명 방식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개발 활동을 통해 이더리움 내 블록 검증 및 생성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이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계정 기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DApp 개발 방식을 단순화하며 계정 간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중앙화 블랙리스트에 편입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은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인출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난센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남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은 지난 한 달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이더를 예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난센은 지금까지 비콘체인에서 인출된 이더의 73%가 중앙 집중식 거래소로 전송되었다고 보고했고, 이것의 대부분은 이더를 인출하는 CEX이며 이는 이러한 엔티티로 전송되는 대부분의 토큰이 판매용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금자로부터 탈중앙화 거래소로 전송된 이더의 양은 전체 비율의 1.23%에 불과했으며, 난센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출된 이더의 약 20%는 CEX, DEX, 스태킹 또는 디파이로 표시되지 않은 모든 기타 주소로 전송되었으며, 인출된 모든 이더의 약 6%는 제스테이크로 전송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난센은 이 코호트가 여전히 유효성 검사기 로드를 실행하고 있고, 스테이킹 보상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부분 인출자의 일부 이더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비콘체인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은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비콘체인에서 스테이킹된 이더의 인출을 가능하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비트클라스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비트클라스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트클라스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